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1년 만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 특강 시간에는요, 지인 초청했습니다. 지인이자 함께 책 쓰기를 공부하셨던 네. 그 정도 나이 차이는 아니지만 뭐 나름 제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현직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책 쓰기 코칭 과정을 열었었고 그때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출간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현직 초등교사이신 선생님을 모셨고요. 이 선생님께서는 게임 현지라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책을 최근에 출간하셨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직 18년차 초등교사 김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네. 나도 막 같이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교사시잖아요. 네. 초등교사. 네. 맞습니다. 초등교사시면 뭐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가장 안정적인 직장. 그쵸. 네. 철밥통. 철밥통 차셨잖아요. 저는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큰 돈은 못 벌어도 안정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는 경제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고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 책을 꼭 쓰겠다고 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떤 사연이 있으셨을까? 왜 돈에 관심이 생기셨을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저한테는 상처이고 결핍이고 좀 어려운 지점일 수 있었을 텐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안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말씀하신 대로. 네. 특히나 맞벌이시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크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바닥을 경험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선택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좀 가정 형편에 의해서 선택을 그 당시에도 했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다른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안 오던가요? 기다렸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돈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극단적으로 돈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네. 경제 전반에 대한 거, 금융에 대한 거를 모른 채로 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요. 현실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바닥을 한번 경험하고 왔습니다. 바닥이면 바닥 배틀 좀 할까요? 바닥 배틀? 자, 눈물 없이 못했네. 네. 저도 바닥 갔다 온 사람이고, 네. 근데 저는 바닥에서 경제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고, 작가님은 시작하신 분.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가난을 받나요?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컸어요. 아. 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얽히게 되시면서 그거를 제가 해결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받아서 다 드린 거예요. 그때가 현직 교사였을 네, 때죠?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제 월급도 계속 이제 많이 도와드렸지만 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친정이 좀 막 복잡해지면서 저희 남편도 도와주고 저도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물 빠진 독이 물붓기가 되면서 저희 가족이 정말 완전히 다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용이 좋고 좋을 때는 저희가 이율도 저렴하고 쓸 수 있잖아요. 대출도 잘 나오잖아요. 네.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받았던 대출들이요. 이제 감당이 안 된 거죠. 1금융권, 2금융권, 네. 그러다가 카드론, 단기 대출 이런 것들까지 다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걸 경험하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정말 이 바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게 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네. 내 월급을 다 이자로 내는 이런 상황을 네. 어떻게든 좀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네. 건 제가 그런 상황인데 저는요 밖에서는 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뭐 에르메스 들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교사로서요. 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 네.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정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영국문화원이나 뭐 유네스코나 이런 곳에서 계속 사례 발표를 하고 네, 상을 받아서 해외에 갔다 오고 이랬는데 제 마음속은 계속 비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경력은 막 화려해지는데 그렇죠. 계속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되지 맞아요. 않으니까 네. 계속 힘들더라. 그죠. 말씀하셨지만 겉으로는 네. 저희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속사정은 들어봐야 안다잖아요. 이 안에서 굶어간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은 전혀 모르셨겠다. 거의 다 모르셨고요. 네. 정말 근데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고
그 분이 계속 다독다독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살 많은 언니 뭐 이런 분께서 괜찮다, 잘 해결될 거다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셨던 게 많이 도움이 됐고 저 역시 그런 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언니. 그죠? 저한테 언니 좀 돼주세요.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돈에 관해서는 언니예요. 네. 간절한 눈빛을 봤어요. 선생님들이 모두 이제 책을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정말 간절한 분부터 결과물, 열매가 잘 맺히더라고요. 근데 되게 간절하시다. 저분 네. 약간 찐이다. 약간 이런 느낌 들었고 그렇게까지 많이 땡겨 쓰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워낙 말투가 조용조용하시고 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어느 정도 힘들었던 걸까 했더니 네. 이금융권 이상으로 가보셨다면 네. 진짜 이렇게 많이 힘드셨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서도 어느 수준을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 겪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중요한 거는 어려웠을 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전공부를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사람마다 돌파하는 방식은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를 우리 초등교사라는 이 직업을 활용해서 경제 교육에 어떤 큰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게 저는 너무 보기 좋았고 이 책이 경사가 났다면서요? 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판권이 수출이 됐대요. 다른 나라에 출간될 예정이래요. 어느 나라인가요? 감사하게도 네. 대만의 판권이 팔렸습니다. 네. 대만 사람들도 삼성 주식 사야 될 텐데.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제목이 뭐냐면 게임 현질하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 강렬해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교실에서 무엇을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사례를 보고 이런 제목을 생각해내셨는지. 실제 저희 반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아이가 세뱃돈을 받고 나서 한 명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이 5만 원 가지고 게임 현질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도 저희 반에도 그렇고 네, 많이 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네. 뭐 생일날 저희 아빠가 뭐 아이템 사주시기로 하셨어요. 뭐 네, 이런 것들 맞아요.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아이는 어머님께서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그리고 주주총회도 다녀왔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저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 이번에 세뱃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샀고요. 언제 주주총회 갔다 왔고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3학년이었어요. 아 진짜요? 좀 고학년일 거라 상상했는데. 네. 아. 네, 그 아이가 3학년이었고 그때 제가 받았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고 막 그럴 때였잖아요. 와, 이 아이는 10살인데 벌써부터 이게 달라지겠구나. 네. 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출발선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교사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공교육에서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부모님으로 거의 전적으로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경제교육만큼은 학교에서 조금 어렵죠. 네. 선생님께서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이것을 큰 원칙, 가치로 생각하고 키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언니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언니가 이렇게 다독여주는 아직 경제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우리 어머님들께 네. 어떤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꼭 지켜줘야 될 것 첫 번째는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밝히면 다 뭐라고 네. 했었어요. 어린 것이 돈 밝힌다 맞습니다. 그러고 네. 왜 막 우리 20대 초반에 돈 모으고 돈 벌고 이런 아이들 보면 대학생들 보면 그죠. 이렇게 어린데 벌써 저렇게 네.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뭐 존니 대표님을 비롯하여 전 국민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이들한테도 돈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너무 좋은 흐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흐름에 선생님이 이제 기름을 끼얹으신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초등 선생님들은 공부 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3학년 공부법, 네. 독서 지도법 이렇게 제가 주로 하는 거잖아요. 저 다 샀어요. 실은 그거밖에 몰라서 그걸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이 나서서 돈 얘기, 경제 교육을 말씀해 주신다는 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에서 정말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쭈니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쭈니맨이라는 친구가 저는 참 너무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 친구가 분명히 주식 투자도 했고요. 근데 주식 값이 네. 안 좋을 때 이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또 많은 이득을 받고 그 금액이 초등학교 때 거의 1,500만 원 정도를 아이가 주식으로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돼서 지금 자산은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고 네네.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댓글에 나도 좀 가르쳐달라고 뭘 사면 되냐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종목 추천 좀. 정말 네. 쭈니맨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그거잖아요. 얼마를 벌었대? 얼마 만에? 어떻게 했대? 결과, 수치. 이 친구가 뭘 샀대? 네. 이건데 사실은 저 쭈니맨을 계속 구독해서 보면서 이 친구가 그 뒤에 하는 행동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투자를 다시 아이가 선순환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로 바꾸고 있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을 직접 소싱하기도 하고 그걸 관리하는 CS도 아이가 직접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또 이번에 기부도 했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이 아이가 하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투자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다 선순환하는 걸 아이는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산, 소비, 저축, 네. 기부 이렇게 저희가 다 배우잖아요. 네. 이 과정이 아이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키워내야 되는 부분은요. 네. 지금 우리 실제로 이게 대만에 판권이 팔려서 너무나도 저도 영광이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헬조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살기 어려워 이렇게 막 20, 30대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외국에서 정말 많이 관심을 받는 나라거든요. 극빈국에서 세계에서 10위권 이상의 경제 대국을 이룬 거에 맞아요. 부분에서 K 경제 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핫한 키워드를 잡으셨네요. 네.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키길래 네, 이렇게 발전했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처럼 분명히 경제 교육을 못 받았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리고 아버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에 올랐는데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20, 30대도 그렇고 10대도 분명히 갈수록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맞아요. 저금리랑 유동성이랑 이런 걸 본다면 분명히 시중에는 돈은 많이 풀렸지만 아이들이 이걸 직접 자기가 쓰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건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네. 애들이 나중에는 직장을 안 갖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만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그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이템으로 돈을 벌어본다거나 노동 수입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아이를 제대로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키우고자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이런 금융 태도랑 돈에 대한 가치관을 어렸을 때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게 우리가 경제교육을 하는 첫 번째 목표이지 않을까. 노동 수입의 가치, 소중함도 알면서 동시에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갈 맞아요.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 되도록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경험과 지식을 쌓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정에서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뭐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없고 문외한인 사람이었는데 작년 7월에 우리 김선 선생님 처음 뵀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너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작가님 공부하세요. 막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저 많이 달라졌어요. 아우. 네.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고 그 에너지가 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훨씬 풍부한 내용들이 책에 많이 담겨 있고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